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음악 들으면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수사반장 생각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문제도 세간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목요일의 정법 승부,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세간의 화제 뭐 그러면은 정치 말고 역시 가장 큰 화제는 이 가장 관심이 쏟아지는 문제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네. 이 영상 유출 사건인데 말이에요. 네네. 우선 박 변호사님이 좀 이 사건을 말씀해 주시죠. 그간의 경과를 우선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6월에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SNS에 황의조 선수가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황의조 선수와 여성들 간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합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즉각 황의조 선수가 지난해 11월에 휴대전화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고 올해 5월부터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면서 이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죠. 그런데 경찰이 IP 추적을 해보니 이 A 씨의 정체는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였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형이 매니저 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형과 함께 형수가 해외에 같이 나가서 뒷바라지를 도와주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황의조 선수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친형수는 지난 16일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현재 친형수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했고 다른 누군가가 유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 해킹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경찰은 유포한 사람과 협박범을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는 여전히 형수를 믿는다는 입장입니다. 유포범과 협박범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도 이 형수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한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입장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친형수라는 점을 알게 된 이후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처음에는 몰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근데 저도 이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영문으로 협박 편지도 오고 그랬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어로 쓴 협박 편지가 영어로 쓰여 있었다. 네네. 지금 황의조 선수도 형수를 믿는다는 입장이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제 간의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당연하겠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나름대로 유포와 협박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존재했을 것이고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때는 그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형수의 범행 동기가 있을 텐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언론에 발표는 하지 못하겠죠. 나름대로 파악한 동기도 있을 것이고 이 사실을 적어도 유포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황의조 선수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과 형수를 믿고 있다는 입장을 견제할 때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틀어질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가족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의조 선수가 끌어안고 가야 할 또 다른 사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 황의조 선수가 어쨌든 이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불법 동영상 여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이 한 여부가 중요하고 이게 지금 기소가 됐죠, 지금. 네, 기소가 돼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조사는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구속영장까지 발부돼서,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발부돼서 지금 휴대폰에 대해서도 포렌식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불법 영상들이 있는지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사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에 대해서 이제 상호 협의가 있냐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인데 그 황의조 씨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교제를 하면서 그 촬영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삭제를 하는 이러한 형태가 계속 반영됐다, 그러니까 반복됐다, 즉 동의가 있었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피해자 측의 대리인 입장은 사실상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이 촬영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의조 씨가 거부를 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차 가해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사생활 영상이 네. 유포된 상황인데 이 사생활 영상은 유포로 문제돼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촬영 자체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아마 피해자로 입건할 때에는 촬영 자체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혐의 유무를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18일 황의조 선수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일부 여성들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두고 특히 황의조 선수와 전 여자친구 사이의 의견 대립이 상당히 격렬한데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는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고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황의조 선수 측은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뒀었고 공유하기도 했다. 대질 조사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반박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피해자 측이 재반박을 했는데 이 유출된 이후에 양측의 통화 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지워달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언급도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 주장만 본다면 그 의사에 관한 촬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워낙 법정형과 실형 선고 등 형 선고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 보니 다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과의 카메라 촬영이 아닌 연인 간의 카메라 촬영은 수사기관과 법원 실무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 영상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언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촬영 전후에 양측의 말과 행동 태도에 비춰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가 가려질 텐데 피해자 측이 제시한 정황을 보면 이른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황의조 선수의 반박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단을 딱 부러지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한나 변호사님 축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보는 거 항상 진짜 챙겨봅니다. 좋아하세요? 네, 진짜로? 네. 지난번에 중국전 보셨어요? 좀 보다가 말긴 했습니다. 보다. 아니 저는 조금 그거 보면서 좀 느낀 건데 황의조 선수가 후반에 아마 투입이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좀 이런 우리가 이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뛰어도 되나 이런 이제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축구협회나 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소 대응이 아니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의조 선수가 주전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 맞아요. 선수, 주전 선수가 아니었고 다른 후보 선수도 있는데 굳이 황의조 선수를 그러한 이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내보냈어야 됐는가라는 비판도 사실 많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황의조가 나름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고소를 제기했던 부분이 조금 감안됐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도 전환이 됐고 또 조사까지 받은 상황인데다가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다른 여성도 또 고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법 감정과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충분히 이제 좀 출전을 그때만이라도 그러니까 혐의가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만이라 좀 보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대응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 그 축구협회의 그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형이 성범죄 등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어떤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로 이제 형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3년 이상, 제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축구 단체나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실추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1년 이상 제명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정을 적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대표로 나갔어야 됐나? 그러면 사실 국가대표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렇게 성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조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내보낸 거에 있어서는 좀 명예실추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축구 팬 중에 이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우리 둘째도 아주 그냥 축구라면은 아주 그냥 난리예요. 그런데 그런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너무 섣부른 것은 아니었는지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박 변호사님은 목까지 매네. 박 변호사님은 그 경찰도 하셨고 강력계에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 변호사시지만 이거 수사 오래 걸릴 성격의 수사예요, 이거? 그 사생활 영상에 찍힌 여성들의 수와 사생활 영상 또는 사진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 한 사건만 두고 본다면 즉 현재 전 여자친구로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사건만 두고 본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 사건에 집중함을 전제로 한 달 내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영상들도 다수 존재한다면 실제로 그 여성들을 직접 찾아서 처벌 의사가 있는지부터 그 의사를 확인한 뒤에 실제로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황인재 선수가 부인할 때는 다른 정황들을 추가로 수집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쳐져 있어서 그 양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사가 월 말, 연말 내지는 연초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당장 맞이해야 할 큰 이벤트 내지는 큰 규모의 대회가 아시안컵이 있거든요. 아시안컵이 내년 초에 이루어지는데 황희전 선수를 엔트리에 일단 넣었다가 만약 그 사이에 기소라도 되면 그때는 빼야 할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때는 뭐 국민 정서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빼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24명 엔트리에서 한 명이 빠지면 23명 엔트리 23명에서 한 명 빠지면 22명인가요? 어쨌든 채울 수 있는 엔트리 한 명을 잃은 채로 가야 하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예. 이 사건 수사 상황을 축구협회에서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클린스만 감독과 대화를 나눠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가 불거진 초기 단계에서 출전시키는 것 자체는 부득이했다고선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향후 다가오는 아시안컵 등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 사건 자체를 해결해 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이 황의조 선수에 대한 혐의가 만일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처벌이 세죠. 네. 그 성폭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형량은 일단 뭐 조사 과정을 좀 통해서 피해자의 수나 아니면 영상물의 개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황의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하면 이제 결국에는 혐의가 있냐 없냐 이 두 갈래 서 있는데 부인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이제 고려했을 때 이제 뭐 부인하고 반성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구속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뭐 실형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인의 신분이기도 하고 국가대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입장을 좀 선회해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범행을 인정한다면 뭐 초범이고 반성하고 만약 피해자랑 합의까지 할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특수성이 있는 거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네. 공인이랑 그런 자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더 중하게 처벌이 된다면 뭐 집유의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 배제됐다라고 볼 수는 또 없어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외국팀 영국인가요? 네. 그 지금 황의조 선수가 외국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만일 이거 문제되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잉글랜드 2부 잉글랜드. 리그 노리치 시티. 예? 챔피언십 리그래요. 예. 예.
잉글랜드 2부 리그 노리치 시티에서 뛰고 있는데 예. 뭐 노리치 시티가 언제든지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팀에서는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선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고 국가대표에서는 현재 주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교체 선수로도 나오고 있곤 하는데 외국에서는 일단 기소가 돼서 형사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의 심리적 부담은 크겠지만 근데 만약에 기소가 돼서 본격적인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 당사자는 반드시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서 외국 활동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수시로 국내로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예. 1심 선고라도 나고 유죄 선고가 난다면 그때는 소속팀에서의 활동도 상당 부분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의혹이 제기가 되는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